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 참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 것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수요일 오보의 역사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YTN이 박근혜 대통령이 북 핵실험 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보도 오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온 건지 미디어오늘의 조윤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YTN의 보도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히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YTN이 지난 5월 30일 새벽에 이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YTN이 보도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는 영어를 잘못 번역한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YTN은 오보임을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예. 이 새벽에 이 보도를 한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단독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대를 노린 걸까요? 아니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일까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빠르게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단독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 이 문제가 됐던 YTN의 기사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YTN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번역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청와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박 대통령의 국내 언론하고는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해외 언론하고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YTN은 5월 30일 새벽 5시에 올린 기사, 북 핵실험하면 남한도 핵무기 개발해서 박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파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제 당시 새벽 5시였는데도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 이 보도가 엄청나게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좀 미친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밝힌 것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원문을 잘못 번역한, 즉 오역으로 인한 오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미친 거 아니냐, 이 반응은 SNS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영문을 잘못 번역해서 빚어진 오보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원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제목은 한국의 대통령이 핵 도미노 현상을 경고했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사 도입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길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들이 핵무기를 무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핵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사 전체를 이제 아무리 읽어봐도 박 대통령이 한 말 중에는 이제 핵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주변국들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라는 핵 도미노 현상을 강조했던 내용만 있을 뿐, 한국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번역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기자가 네. 좀 실제말로 초를 친 것 같은, 네.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처럼 그럼 초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예, YTN이 이게 오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5월 30일 오전에 이 보도로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이날 오전에 YTN 쪽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YTN은 오보였음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를 한 기자가 이제 뉴욕 특파원인 김원배 기자인데요. 김원배 기자와는 잘 연락이 되지 않아서 YTN 국제부 쪽에다 문의를 했고, YTN 국제부는 당시에 김원배 특파원의 해명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명을 미디어 오늘에 전달했는데요. YTN 특파원이 기사 안에서 주변국, 네이버스라는 표현을 잘못 해석했다.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을 잘못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오보이기의 기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디어오늘은 이후 배석주 사장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YTN 사장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도국장이 오보와 관련돼 사과 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YTN이 실제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영문 기사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에 대한 해석 오류로 결과적으로 오보를 하게 됐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리며 YTN은 앞으로 더욱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마디로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발언한 부분을 그 주변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북한 네네. 주변국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이 핵 도미노 현상을 네네. 우리나라가 핵 개발 실험을 할 수도 있다. 핵 개발을 할 수도 네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YTN이 이거 오보다라고 인정한 이후에 네. 뭐 첫 보도 때 SNS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예. 이후에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그 한마디로 우리가 낚였다 이런 반응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예. 처음에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사실 저도 당시 새벽에 이제 깨 있어가지고 그 보도를 처음 봤었는데 그 누리꾼들이나 저나 이제 오보일 거라고 거의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엄청난 소식이었기에 설마 이게 오보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오보임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이제 YTN이 너무 망가졌다. 특파원이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면 뭐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비판이 이해할 만한 것이 오보 이유가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 내용을 잘못 번역한 것인데요. 예. 영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도 딱히 막 그렇게 어려운 느낌이 들지 않는 되게 비교적 쉬운 기사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스라는 단어를 주변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이것도 지금까지도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한 설사 100번 양보해서 특파원이 이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을 하고 약간 확대 해석을 했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이면 데스크 차원에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미국에 가 있는 특파원이라면 뭐 영어는 네네. 기본적으로 잘하는 그런 예. 사람을 특파원으로 보냈을 텐데 네. 특파원이 이런 기사를 잘못 썼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데스킹 과정에서는 이걸 왜 거르지 못했을까? 네.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 수도 있는 기사였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의문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예. 그 특파원에 대해서는 YTN 내부에서 어떤 징계라든가 조치가 있었다고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이후에 7월 11일 날 YTN 인사가 났는데요. 예. 그때 특파원에 대해서 좀 일부 징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 주체가 나왔는데요. 예. 이 경고는 사실 중징계는 아니고 이제 YTN 내부의 징계들 중에 가장 낮은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뭐 YTN의 어떤 보도의 편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지적이 그동안 좀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또 YTN의 신뢰도도 많이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당시 YTN은 좀 잇따른 편파 방송과 오보로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 오보 사건 이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YTN 호준석의 뉴스인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을 스케치하면서 벌어진 편파 방송 논란인데요. 예. 그 방송 내용은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후보를 정을 몽땅 준 사람이라고 이제 자막을 달아 소개한 방송입니다. 예. 정몽준 후보만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리포트를 내보냈다가 이제 지난 4월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그러니까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당시에 이제 가수 신승훈의 I Believe가 배경음악을 깔리면서 정몽준 후보를 소개하는데요.
그러면서 자막으로 정을 몽땅 준 사람이라는 게 나와서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패러디가 됐던 보도입니다. 예. YTN이 이후에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중징계는 받았고요. 예, 받았습니다. 예, 또 정을 다른 네네. 몽땅 준 사람. 근데 표는 몽땅 받지는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은 이제 김정은 무인기 화면 합성 사건인데요. 이제 YTN이 지난 5월 10일 날 북 김정은 공군 전투비행술 대회 참관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하면서 앵커백으로, 그러니까 앵커 뒤편에 있는 배경화면이죠. 예. 앵커백으로 김정은이 무인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알고 보니 이제 김정은이 그냥 서 있는 사진과 무인기가 놓여 있는 사진을 두 개를 합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작이다, 사진 조작의 논란이 휩싸여서 후에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YTN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그 핵무기 개발 관련된 오보가 나오고 나서 미디어 오늘이 YTN 기자들 조금 취재를 했는데요. 예. 당시에 준경 기자 A씨는 그 특파원이 보내는 기사는 1차적으로 특파원을 믿고 내보낸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검증과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현재 YTN은 사내 갈등으로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번 오보 사태도 이런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특파원 선발에 있어서 회사가 자질 또는 업무 능력보다 노조와의 친소 여부를 먼저 따져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사안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서 YTN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개인 실력보다 회사에 충성할 사람을 특파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기자는 또한 사실 고등학생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번역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태는 원칙 없는 인사 기준을 보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YTN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공정방송을 사수하려는 구성원들과 낙하산 인사로 비판을 받는 배석규 사장 간에 대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에 파업과 해직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아직도 지금 그 후유증이 이제 회복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 노조 조합원이거나 노조와 친분 있는 인사는 승진해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질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인사 발령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오보도 이런 인사의 결과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YTN의 기자는 특파원 지원을 두고 경쟁이 붙었을 때 언제나 배석규 사장 측에 협조적이었던 사람이 선발됐다. 언제부턴가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노조와의 친소 여부를 먼저 따졌다. 특파원 네. 선발하면서. 근데 뭐 친한 쪽보다는 좀 소원한 쪽을 배려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YTN 내부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진작하고 있는 YTN 보도 신뢰 하락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런 네. 오보 사태 났을 때 YTN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적절하게 묻는 편인가? 네. 잠시 언급을 해줬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 이렇게 비춰보면 결국은 회사에 가까운 사람들은 좀 솜방망이 징계하고 또 노조와 가까운 인사들에서는 좀 중징계하는 경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바로 그 점이 이런 오보와 편파 보도가 연달아 터지기는 또 다른 원인이기도. 호준석의 뉴스인 같은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YTN은 한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재심을 청구하는데 오히려 반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 오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당장 이제 불러서 징계를 하고 경위를 물었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한 기자는 호준석의 뉴스인 같은 경우 누가 봐도 형평성이 어긋난 방송이었는데 회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납득 못하는 구성원이 많다. 또한 핵무기 개발 오보는 즉시 소환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다수 구성원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기자는 무능한 인사가 잘못해도 책임 묻지 않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돼 있다. YTN에는 지금 편집 기능이 없다. 큰 틀에서 보도 방향이 잡히지 않으니 속보에 급급하고 문제 많은 리포트가 속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7월 11일이 돼서야 이제 호준석 앵커에 대해서 이제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무기 개발을 오보를 했던 YTN 김원배 특파원의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주의 다음으로 낮은 징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징계를 두고 YTN 내부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장혁 언론노조 YTN 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미디어오늘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형 오보로 인해 YTN의 신뢰도가 일고에 무너지고 시청자에게 사과됐다. 그런데도 이런 징계가 떨어지는 것은 시청자를 조롱하는 행태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앞선 사례들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네. 중징계, 네. 관계자 징계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중징계인데 네. YTN 사내에서는 경고에 그쳤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소재로 언급해 주신 그 박근혜 대통령 한국도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오보낸 그 워싱턴 특파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단계보다 바로 앞에 있는 경고. 예. 예, 어쨌든 YTN 사내 구성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징계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구본홍 사장 그 낙하산 왔을 때 그 사측과 노조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YTN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떤 이런 부분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해직자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측에서 이 부분들을 복직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의 조윤호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